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의학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궁내막증입니다. 자궁내막증이라는 것은 여성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30대에 많이 생기고 골반통뿐만 아니라 장이 움직일 때도 아프고 방광이 움직일 때도 아프고 이런 여러가지 소화기 질환과 깔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무심하게 진통제로 지내다가 나중에 앓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내막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조기에 이런 자궁내막증을 예방을 해서 이런 질환이 오지 않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궁내막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의 내막에 있는 내막 조직이 다른 자궁 외에 있는 조직에 퍼져서 자궁 내막의 기능을 하고 있는 질환을 말합니다. 자궁벽은 보통 세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 안쪽이 자궁 내막, 그 다음에 자궁의 근층, 그 다음에 자궁의 장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자궁 내막증은 자궁의 내막 조직이 복강 쪽에 떨어져서 자궁 내막 조직이 생착이 되어서 일으키는 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자궁에 있어야 할 내막 조직이 왜 자궁 외에 있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궁에 대한 구조와 기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궁은 태아의 영양 공급을 위해서 자궁젖을 분비를 하는 자궁막을 가지고 있는 호르몬에 반응하는 성기관입니다. 즉 생식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궁 주위의 전체 흐름을 봤었을 때 난소에서 난자가 만들어지게 되면 나팔관을 통해서 난자가 자궁 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 쪽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아래쪽 질 쪽에서 정자가 올라오게 되면 수정이 되어 임신이 되고 아기집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자는 나팔관에서 자궁으로 들어오고 정자는 질에서 자궁으로 들어옵니다. 즉 위에서 난자가 밑으로 내려가고 정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난자가 잠시 자궁에 머무르는 동안 정자가 들어오지 않거나 정자가 들어오더라도 수정에 실패를 하게 되면 임신을 위해서 스파이럴 아테리라는 나선 동맥의 혈류를 공급을 해서 자궁 내막을 한껏 부풀려 놓았다가 결과적으로 수정에 실패를 하거나 수정이 되질 않으면 부풀었던 내막이 뜯겨 나가면서 질 쪽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일어나는 것을 월경 또는 생리라고 합니다. 이 양이 보통 작게는 10cc, 많게는 80cc 정도 해서 평균 35cc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생리혈에는 자궁 내막이 뜯겨져 나오면서 나선동맥의 혈액, 그리고 자궁 내막 조직, 그리고 경부의 점막, 자궁 내막을 윤활하는 윤활액, 그리고 질 분비물 등이 섞여서 있게 됩니다. 이런 생리혈은 보통은 말씀드린 대로 자궁에서 질 쪽, 즉 아래쪽으로 흘러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 이유로 생리혈 자체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나팔관 쪽으로 거꾸로 역류를 하면서 생리혈이 나팔관을 통해 복강으로 흘러내린 것이죠. 그것이 난소 또는 나팔관, 복강, 골반, 아니면 장, 방광, 횡격막 등 이런 생리혈이 여러 복강이나 흉곽 내 조직에 들러붙으면서 생착이 되고 나면 생리 시기에 자궁내막과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 전에 자궁내막이 자궁 안에서 부풀 때 복강이나 흉곽 쪽에서도 자궁내막이 부풀고 생리혈이 나올 때 그 복강이나 흉곽에서도 생리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궁내막 조직이 어디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 골반 내에 붙어 있으면 생리 중에 골반통이 심하게 생기고 또 장이 붙어 있으면 장이 움직일 때 통증이 생기고 방광이 붙어 있으면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생기게 되고 남녀의 잠자리 관계 시에도 통증이 오며 나팔관 주위나 난소 주위, 복강 주위 염증을 만들면서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야 할 생리혈이 왜 나팔관 쪽으로 흐르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자궁 내막에 분비세포도 있지만 선모세포가 있는데 이 선모세포가 약해졌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모세포는 나팔관에서 자궁 쪽으로 선모의 방향이 나 있어서 자연히 순리대로는 나팔관에서 자궁 쪽으로, 그래서 질 쪽으로 흘러내리게 되어 있죠. 우리가 머리털을 생각해보면 머리털이 건강한 사람은 머리털이 빳빳하지만 머리가 약한 사람은 머리털이 내가 빗는 방향 따라 쉽게 머리카락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듯이 자궁 내 선모세포도
자궁이 약할수록 손모가 빳빳한 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생리혈을 아래쪽으로 유도하는 유도 힘이 훨씬 더 약해지는 것이죠. 그럼 어떨 때 자궁의 손모가 약해지게 될까요? 자궁을 차갑게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운 날씨에도 늘씬한 다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미니스커트를 입는다든지, 평상시 앉아있을 때 다리를 꼬는 습관으로 허벅지 안쪽에 혈류를 막게 됨으로써 허벅지 안쪽에서 자궁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궁의 혈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가공식을 좋아하게 되면, 커피를 좋아하게 되면, 특히 애기집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음식을 먹을수록 자궁에 림프 오염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 자궁혈이 떨어지고 림프 오염이 많아지면서 자궁 내막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 물질인 술과 담배도 자궁의 혈류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자궁의 혈류가 떨어지면서 자궁의 손모가 약해지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자궁을 압박하는 습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매를 위해서 밖으로 나갈 때 허리벨트를 조아서 맨다든지, 아니면 코르셋을 안에 껴입고 외출한다든지, 마침 그때 생리 시기라고 하면 내려가야 할 자궁의 압박이 되면서 나팔관 쪽으로 혈류가 새어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또한 여성 중에 복부 비만이 있거나 몸 전체 비만이 심하게 되면 지방세포 자체가 자궁을 압박하게 되고, 만성변비가 있게 되더라도 자궁 압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잘 안 움직이거나 먹는 것을 많이 먹는다 라고 하면 결국 자궁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돼요. 특히 생리 시기에 밑으로 가야 할 생리혈이 나팔관 쪽으로 흘러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세 문제로 잘 걷지를 않는다고 다리를 올리면 다리가 시원해지니까 잘 때도 다리를 올리고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생리를 하는 시기에 조금이라도 다리를 올렸다라고 하면 질적으로 가야 할 생리혈이 나팔관 쪽으로 역류를 하기가 쉽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물구나무서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자세 방향에 따라서 생리혈이 나팔관 쪽으로 흘러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분과 잠자리 관계를 가지게 되면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 힘 때문에 마침 그때 생리를 하는 시기에 관계를 가졌다 하면 생리혈이 나팔관으로 새어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관계 하는 그 자세 자체가 엉덩이가 위쪽으로 올라오는 자세로 생겼었을 때는 생리혈이 마찬가지로 나팔관으로 새어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 자궁내막 조직이 복강내로 난소, 나팔관 쪽으로 흘러내리게 되고, 나팔관의 자궁내막 조직이 난소에 멈추게 되면 자궁내막 조직이 죽게 됐었을 때 염증을 만들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나팔관염이라든지 난소염을 만들면서 난소에 있는 난자가 나팔관 쪽으로 가는, 즉 난자가 자궁으로 가는 길을 막음으로써 불임의 원인을 만드는 원인이 자궁내막증이 큰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궁내막증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 생긴 자궁내막증은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리혈이 나오는 시기에 무언가 과격한 몸 자세를 가졌다든지, 과격한 운동을 했다든지, 그리고 위아래 자세가 바뀌었다든지, 그리고 잠자리 관계에서 몸을 많이 움직였다, 이런 모든 것이 생리 시기에 생리혈이 바깥으로 복강내로 흘러내려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리 시기에는 모든 것을 자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갈 때도 몸매를 위해서 너무 꽉 조이는 옷을 입는다든지 많이 움직이는 이런 행동들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자궁을 약하게 하는 습관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가만히 똑바로 두 다리를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꼬는 습관도 자궁의 혈류를 스스로 막는 것이죠. 자궁은 위에서는 복근 쪽에서 혈류를 타고 내려오고 아래쪽에서는 안다리에 있는 근육을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리를 꼬게 되면 안쪽 근육을 압박을 하고, 그리고 다리를 꼬면서 앞으로 숙였다, 그럼 복근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다리를 꼬면서 앞으로 숙이는 이 자세가 자궁의 가장 나쁜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게다가 거기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커피를 마시고 빵이라든지 가공식을 먹는다, 그러면 자궁의 제일 나쁜 음식과 제일 나쁜 자세를
그리고 제일 나쁜 아랫도리를 노출을 시켜서 찬바람에 자궁의 혈류를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상시에 먹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몸을 많이 안 움직인다든지 비만이라든지 자궁을 압박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중에 생리 시기에 똑같은 행동들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궁내막증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 중에 그런 자기 습관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궁의 혈류를 자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리 꼬는 자세를 하지 않고 몸은 똑바로 펴서 앉고 가공식을 삼가하고 야채라든지 현미, 과일식을 해서 자궁에 건강한 음식을 먹고 커피는 삼가하고 술, 담배를 끊고 해서 자궁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게다가 생리 시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자주 걷고 음식을 적당하게 먹고 일찍 잠으로써 자궁의 재생을 스스로 돕는 행동을 하여서 자궁내막증은 결국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무의식증으로 생길 수 있는 증상임을 알고 그것이 나의 불임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임을 알고 나의 마법이 있는 그날에는 모든 활동을 자중하고 편안히 지내다가 마법이 끝나는 그날부터는 또 열심히 운동하고 일찍 자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 나의 자궁을 건강하게 해서 나의 아기 집에 문제가 없도록 여성 건강을 지켜봅니다. 감사합니다.